안녕하세요, 호평입니다. 오늘은 익절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익절 손절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익절을 언제 하고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포지션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비트코인 최근 차트인데 뭐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냥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비트코인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익절 손절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매매는 어떤 매매 성향인가? 단타, 스캘핑, 스윙, 장타, 중단기는 뺍시다. 그래서 이 총 4가지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고 스캘핑을 한 개로 묶고, 그 다음에 스윙이랑 장타를 한 개 부분으로 묶습니다. 자, 오늘 설명하면서 시드별 포지션 금액,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한 가지씩 묶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든 기준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단타 같은 경우에는 호가 최소 50에서 1000, 스윙은 1000 이상을 목표로, 1000 이상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스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가 기준으로 단타하고 스캘핑은 50에서 1000 기준입니다. 좀 폭이 넓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절 익절이 중요한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물렸어요. 숏이 여기가 지금 40한 5K 정도 됩니다. 엄청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50K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루 만에 올라간 게 아니고 4일, 5일, 6일 만에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올 거라는 기대하에 버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롱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면 이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단순하게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 소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이제 롱인갑다 타버리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50K 찍고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보는 겁니다. 또 손실 보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기에서 숏을 잡았어요. 자, 내가 단타면 여기서 익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익절 안 하고 더 들고 있다가 여기서도 익절 안 하고 여기서 익절 안 하고 하면 다시 올라가요. 결국 손실을 봅니다. 확실한 방향성이지 않은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롱을 잡았어요.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익절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롱을 잡고 여기서 또 익절을 해서 끊어 먹으면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들고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80% 이상 확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믿고 들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뭐 무조건 손절을 하라, 익절을 하라가 아니라 적당한 때에 익절과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익절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호가에서 200호가 사이에 이제 익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하루, 이틀, 뭐 길어봤자 7일 넘기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 빼고요. 그래서 손절한다고 그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시 빠졌다가 롱을 탈 수도 있고 숏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들고 가죠. 그러면 한 5번, 6번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잡고 있는 자리가 다시 오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번 펌핑이 나올 때 손절을 하는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결국 청산당해요. 그럼 이때까지 번 거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손절 익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손절 익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항대를 항상 선을 그려놓는 게 어디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가지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자, 저도 지금 여기 물려 있습니다. 47K에. 그래서 제 평단은 지금 48.5 정도 됩니다. 48.5 정도 되는데, 저는 손절 범위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냐면 50.5K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51K에 도달하는 순간을 손절 범위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익절 범위는 45K에서 47.5K에서 익절 범위를 지금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잡아 놓은 거고, 이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범위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익절이나 손절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펌핑 나왔다, 내가 잡고 있는 포지션 방향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조절합니다. 부분으로 익절을 하고 나머지를 갖고 가던, 뭐 아니면 만약에 내가 51K를 원래 손절로 생각을 했는데 51K보다 더 간다, 근데 차트의 모양이 영 이상하다, 51K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비중 조절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태웠다고 하면 50개로 줄이고 50개는 손절을 치고 50개는 더 기다려 보던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익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손절을 하고 언제 빠져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하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많이 물렸을 때. 많이 물렸을 때는 저도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세요. 너무 손절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할 게 아니고, 뭐 비중을 100개 태우셨으면 50개로 비중을 줄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저항대선을, 뭐 앞에 영상 보면 제가 저항대 매매하는 법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항대선을 그려 놓으시고 이거를 초과하면, 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런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손절, 익절 구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진입하시는 걸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